사실은 수능 국어를 잘하려고 국어와 논술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은 중학생 시기에 독서 논술 교육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보통 중학생 자녀를 두시는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논술학원 보내야 되는지 국어학원 보내야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시냐면 둘의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집합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바로 그거는 읽기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독해하는 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거나 평가하는 영역이 바로 논술이나 국어 영역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두 영역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거든요. 자, 먼저 논술에 해당되진 않지만 국어 쪽에 좀 강조되는 영역들은 대표적으로 문법이 있습니다. 자, 국어 문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거는 아무래도 국어학원에서 자주 하는 어떤 학습 내용이죠. 또 한 가지는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풀이 연습,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해한 것들을 객관식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연습은 국어학원의 학습 방법에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논술학원은 또 국어학원과의 차이점이 좀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토론이나 발표 기회가 많다는 것인데요. 보통 강의형 렉처를 많이 듣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논술학원의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이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서로 배우는 기회, 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쓰기인데요. 바로 첨삭을 통해서 학생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논술 학습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논술 교육과 국어 교육의 장단점과 특징이 서로 다른 부분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두 학원을 모두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또 자신이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어떤 학원을 보내는 게 유익하겠는지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답을 내려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논술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논술 공부가 국어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논술학원을 다녔다고 해서 국어를 무조건 잘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에서 배워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학원에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방학 때마다 국어 문법 특강을 따로 개설해 주기도 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내신 강의를 한 3주 정도 따로 열어줍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긴 합니다. 논술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학의 감상 능력이에요. 저희는 시 전체를 읽고 감상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김소월, 윤동주 시집은 한 편만 읽지 않고 시 전집을 그 문학 분기 때 학생들이랑 같이 읽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그 안에서 보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상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애들이 보통 시 읽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선생님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아이들과 어떻게 시를 읽냐면요. 소리내서 읽어보자. 낭독해보고요. 시의 내용을 들은 뒤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서로 얘기해보게 합니다.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점차 시에 젖어들게 돼요. 따라서 시를 공부하고 시의 상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시를 감상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소설은 단편의 일부, 전체 작품을 본 적이 없죠. 따라서 전체 작품을 읽으면 그 장면의 이미지는 혹은 그 앞뒤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어 시간에는 배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작품을 전체로 읽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과 관련해서 논술 교육이 갖는 장점은 작품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준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비문학 부분인데요. 저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시기뿐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사실은 수능 국어를 잘하려고 국어와 논술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능 국어는 크게는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문법, 그리고 문학, 그리고 비문학이죠. 문법과 문학은 내신 시험에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 좀 친숙해요. 그런데 이 비문학, 독서 영역에 해당하는 좀 어려운 주제들의 글이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수능 국어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대부분 이러한 비문학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주제 4가지를 꼽아보자면 철학, 경제, 과학, 기술 주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 4가지 주제는 나왔다 하면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철학이나 경제, 이과 학생들은 어려워하겠죠? 과학이나 기술 지문, 문과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겪다 보면은 문과 학생들도 철학 주제 어려워하고요. 이과 학생들도 과학 주제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을 장악하지 못하는, 친숙하게 정복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2등급 이상의 점수는 받지 못해요. 이 학생들은 비문학을 1년 내내 공부하지만 결국 등급 자체는 그 윗등급을 맞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설령 어떤 지문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항상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저는 그건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비문학에 해당하는 주제와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극복하는 데에 독서가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는 한 권 책만 잘 읽어도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요, 경제나 경영은 어렵지 않아요. 경제가 무엇인지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머릿속에 쑥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은요,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그래프로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에 잠깐은 외웠을지라도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주제들을 짧은 패러그래프의 문제풀이식 지문으로 그때그때 보는 것으로는 전혀 지식이 성장한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주제들, 예를 들어서 경제나 철학, 과학과 기술, 물론 과학 같은 영역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으로 세부 영역이 있으니까 조금 다양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을 잡아줄 수 있는 필독서들을 한 권씩만 독파해 나가도, 즉 그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경제를 알아, 이제 경영을 알아라는 감각만 가지게 돼도 학생들은 각각의 영역들을 훨씬 쉽게 빠르게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분기마다 학생들에게 이 독서들을 시키는데, 특히 비문학 분기 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도서들을 탐독시키는데 바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균형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편식하지 않고 학습적인 넓이를 넓혀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에게 재미없어 하는 것을 너가 재밌으니까 읽어봐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했는지 상호작용해 주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 작업들을 가정에서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바로 유태인식 교육이죠. 하브루타 교육이요. 그런데 만약 그 교육이 조금 어렵다면 학교 혹은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논술 교육이 중학생 시기,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좀 바빠지니까요, 중학교 시기에 독서 논술 교육이 도움이 되는 이유, 특히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고자 해요. 특히 각각의 영역들마다 비문학에 해당하는 대표 도서들을 하나씩 예로 들어드린 다음에 그러한 각각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의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개념의 지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영상 때 이 개념의 지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